네, 안녕하세요. hen리입니다. 네, 오늘도 마켓에는 조정이 있었고 금리 인상과 오미크론 뉴스 때문에 더 이제 기술주들이 특히 더 좀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앞서 이제 오늘은 소파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을 위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이 주식의 흐름이 좋지 않고 좀 변동성도 크고 여러 가지 면이 좀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소파의 단기적인 모습이.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오늘 영상을 만들 것 같고, 소파이에 이제 제가 이제 기업 분석, 뭐 기술적인 분석은 다른 영상에 많아서, 그런 건 오늘 좀 스킵하고, 제가 생각하는 소파이의 주식, 향후의 미래,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장기로 들고 가는 주식은 소파이랑 유니티, 이제 클라우드플레어, 뭐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이런 주식이 변동성이 크고, 물론 성장성도 좋지만, 지금 단기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변동성이 큰데 그럼에도 제가 지금 다른 그 돈을 빼서 다른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주식, 모멘텀이 센 주식들에게 그 돈을 몰아서 주고 좀 더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왜 이 세 주식을 홀드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만든 이유도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주식 채널을 운영한 이유도 제가 이제 몇 가지 회사들을 장기 투자했을 때 얻어내는 그 리스크 대비 리월드를 좀 모니터링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리스크가 크지만 이런 주식들 기술주 되게 빠른 고성장 주식들에게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주식을 투자하시면은 되게 많은 리월드가 올 수가 있어요. 페이팔도 그랬고 스퀘어도 그랬고 모든 주식들이 그렇게 유망한 주식들이 처음에는 다 우려 속에 시작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들이 결국은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돈을 되게 레베뉴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결국은 그런 주식들이 다 지금 오늘날 와서는 되게 큰 투자가 되었는데 소파이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파이를 그렇게 믿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매니지먼트가 훌륭했고 두 번째로 사업 구조의 확장성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 주식은 앞으로 5년 내지 뭐 10년 동안은 정말 크게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파이 같은 주식은 사실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기술적인 스캐닝 툴도 있고 제가 지금 봐온 기술적인 데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주식을 킵하는 이유는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 주식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큰 수익을 얻어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주식은 섣불리 타이밍을 안 잡고 그냥 제가 이제 계속 버는 돈을 얼마씩 이제 이 주식에 넣을 생각으로 모아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 스윙 트레이딩 하는 주식은 그냥 단순히 지금은 돈을 잘 벌지만 성장성이 없어서 어느 순간은 도태되는 주식들 그런 주식은 제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무한하게 열려있는 주식들은 제가 섣불리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미 소파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그냥 지금 소파이 주식의 현 상황을 보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4불, 15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기술적인 트렌드가 깨지지 않는 한 이 주식은 계속 킵하셔도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뭐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소파이란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지금 굳이 들어오시지 않고 지금 되게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지만 지금 가격대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 리스크가 뱅크 차로 뉴스가 아직 확실시 안 된 게 첫 번째 리스크인데 좀 더 안전하게 대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뱅크 차로 뉴스가 확실시 돼서 그때 들어오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리스크를 조금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이 주식은 리스크가 있어도 이번 연도에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볼 것 같다. 단기적인 캐탈리스트도 있고 장기적인 캐탈리스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홀드 중입니다. 지금 뭐 스퀘어, 페이팔 지금은 많은 조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상장 때 둘 다 2015년에 했는데 12불에 상장해서 결국 지금
거의 지금 이 기간 동안 거의 7년에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결국 뭐 10배, 뭐 5배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왔고, 결국 이 소파이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주들의 특징을 여기서 눈여겨보시면은 상장 후부터 2019년, 2020년, 금리, 2019년에 이제 금리,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무역 전쟁,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보면은 플랫하게 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특히 2018년, 2020년은 플랫하게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기에 이 주식을 들고 있었으면 어마어마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장이 되게 짧은 시간에 와요. 이게 장기적으로 홀드할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은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 거의 그냥 횡보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기술주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투자를 하실 때는 단순히 ETF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ETF가 지금 뭐 연평균 20%의 수익을 가져다 줘도 뭐 이런 성장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연평균 어떤 수익을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기술주들의 특징은 특히 지금 막 상장된 주식들, 이런 상장주들의 특징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시기가 어느 때가 될 것이냐, 소파이 같은 경우는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 그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파이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뱅크차러와 그런 확장성, 그 비즈니스의 다각화가 현실화가 되면 적어도 2년 안에는 흑자가 나는 기업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 또한 좋은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소파이의 행보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기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주식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가격대보다 무조건 회복은 하겠지만 뭐 18불, 20불대로 회복은 할 수 있지만 뱅크차러 뉴스가 나오고 뭐 그것 때문에 또 25불 단기간으로 30불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향후 몇 년 동안. 그렇지만 그 한 2, 3년에서 그 흑자로 기업이 돌아서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다 보면 결국은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보시면은 지금 다 펀드멘탈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있는 주식이 다 좋은 주식들이에요. 뭐 업스타트도 있고 클라우드플레어 있고 스퀘어, 쇼피파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다 향후 유망한 주식들이고,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뭐 향후 몇 년 동안 과거 몇 년 동안 되게 좋은 주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주식일 텐데 지금 되게 이렇게 하루에 많이 빠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펀드멘탈과 무관하게 그냥 마켓이 매니플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한 패턴인데 요즘 그냥 금리가 계속 단기적인 금리가 뭐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계속 오르고 있었고, 그런데 마켓이 반응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우르르 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이거는 지금 마켓 매니플레이션이니까 이런 거에 너무 막 두려워서 주식을 팔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펀드멘탈이 중요한 주식들, 이 주식의 펀드멘탈을 믿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롱텀으로 홀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파의 뱅크차러가 나오면, 이번 연도에 나오면 그게 가장 큰 캐탈리스트가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레베뉴 상승이 있을 것이고, 일단 레베뉴 상승이 거의 1.7배, 8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뱅크차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흑자 기업으로 돌아서는데 엄청난 시간 단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도 조금 뭐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들 앞으로의 시장은 코로나 때처럼 모든 기술주를 이렇게 좋게 봐주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기술주들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소파이 같은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캐탈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좋은 거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몇 년은 흑자가 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거를 견딜 수 있어야지만 지금 기술주들, 소페 같은 주식들을 투자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지금 소팔 같은 경우는 갈릴레오 역시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릴레오도 지금 멕시코에 진출해서 마스터카드와 첫 번째 마스터카드 프로세서가 되었고,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되게 지금 유망한 핀테크 업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팔 같은 경우는 홍콩에도 진출했고 싱가포르에도 진출할 예정이고 이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조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되게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앤토니 노로도 주식을 계속 홀드 중이에요. 최근에 이제 5만 주 정도를 이제 개인 사비가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정 5만 주 정도 정리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280만 주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EO 역시도 소파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될 것 같고 제가 저 소파 영상 많이 만들었어요. 뭐 기술적인 분석, 뭐 앞으로 향후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날리스트들의 생각,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파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기술주를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기술주가 정말 끝난 것이냐, 기술주 투자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전 이후로 바뀔 것인가, 뭐 이렇게 질문이 있을 것인데 그거에 대한 저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 지금도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은 매년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